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폭우와 함께한 8월의 시작은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부간선도로와 잠수교 등 서울 곳곳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주말 사이 강남의 한 커피 전문점과 양재동 식당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DMC 랜드마크 부지 5,000호 주택 공급 소식에 청와대 주민 반대 서명 등 여론이 술렁했지만 서울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의 포스트 코로나 추가 예산 가운데 지하 보행로 사업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관련 없는 개발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노원구가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를 통해 출객 절도범을 검거했습니다. CCTV를 활용한 올해 세 번째 현행범 체포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현재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있죠? 네,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램프, 여의상류 구간을 비롯해 동부간선로 수락에서 성수 JC, 그리고 성수 JC에서 녹천교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한강 교량의 잠수교 남단에서 북단과 잠수교 북단에서 남단 구간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도 나온 게 있는데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네, 지난 1일에서 2일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사망자는 서울이 1명, 경기 1명, 충북 4명, 총 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민은 818명입니다. 이 밖에 시설 피해는 3,410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상당한데 앞으로의 기상 전망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기상청에 따르면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수량은 오는 5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호우 대비 요령 몇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막이 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와 집 주변 배수구의 점검도 필수입니다. 또 빗물이 잘 빠지도록 빗물바지 덮개와 쓰레기는 제거해 주시고요. 생활 오수의 배출을 줄이는 것도 호우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안전을 위해 하천 주변이나 침수 도로 구간, 맨홀, 전신주, 가로등 근처엔 접근하지 마시고요. 침수가 예상되면 일단 대피한 뒤에 119나 12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침수된 집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면 환기부터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집중호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호우특보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랜드마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동요하면서 주택 공급 반대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DMC 랜드마크 부지에 주택 건설 이야기가 나온 건 지난 26일.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랜드마크 부지를 염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5,000호 이상의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용적률을 1,500%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8천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암동은 술렁였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급속하게 퍼진 겁니다. 랜드마크는 상암동 택지 개발의 핵심 축이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 랜드마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DMC의 기능 자체가 없어진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2000년대 초 아파트 분양 당시 랜드마크를 통한 기대 효과 때문에 입주한 주민들이 대다수였고 이미 상암동은 임대주택이 37%에 달하는 등 동 단위로는 임대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 상암동 지역의 임대 아파트 비율이 37% 거의 40% 가까이 돼 있어요. 이거는 서울에서 아마 동 단위로 따지면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런 걸 안 진다 하면은 상암동 DMC 개발의 방점이 흐트러지고 그 상암동 DMC라는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여론이 악화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자 상암동 출신 김기덕 시의원은 긴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서울시 관계자들을 통해 DMC 랜드마크 부지가 주택 공급용지로 검토된 일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지는 목적에 맞게 이용돼야 하며 사업성이 문제라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 편익시설 형태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책임자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임대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계획된 대로 조건을 완화해서 랜드마크 주인을 찾든 임자가 없다면 주민 동의에 의한 공공목적 시설로. 한편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는 상암 택지 개발 당시 중심 상업지역으로 구분해뒀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133층의 초고층 빌딩이 계획돼 있었던 상태. 하지만 사업성 문제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20년 가까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대문구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겠다며 27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 없는 개발 사업이 다소 포함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관련 예산들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엄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7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예산으로 불린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용품 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 스마트 칠판과 PC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6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반해 코로나와 관련 없는 개발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습니다. 먼저 홍제지하보행로 건설을 위해 서대문구가 구비 50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했지만 심의 결과 3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이 추진해온 바람산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유진상가 아파트를 매입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대문구가 올해 초 유진상가에 있는 집 한 채를 매입한 데 이어 추가로 한 채 더 사겠다며 예산을 책정한 것. 하지만 유진상가에 90여 채의 집이 남아 있는데 상황이 될 때마다 구비로 한 채씩 매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체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에 조금이라도 어필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얻고자 하는 게 이 5억 9천의 취지인데,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미 두 채를 매입한 것으로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상의 그 한계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 거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서 올해 서대문구 예산은 8천억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강남구의회가 열흘간의 파행 끝에 원구성을 마쳤지만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한용대 의장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한 단계 높은 소통과 협치를 보여주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칠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많이 소통하고 또 서로 이해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더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후보로 나설 전반기 의장이 음주 의혹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미래통합당과의 치열한 신경전은 의장 선거 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촬영 문제와 결선 투표 기표용지의 유무효표 논란, 여기에 의원 사퇴서 제출까지 열흘간의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강남구 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한용대 의원은 당선 직후 사과부터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 기준이 있었지만 공정성 논란을 남겼고 의원 모두가 후보가 되는 현행 선거 방식도 논의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9월 임시회 때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우리 규칙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든지 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9회, 5분 자유발언 48회, 의원 발의 55건. 전반기 2년 동안 다른 의회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낸 만큼 후반기에는 선거로 인한 상처 치유와 함께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의원님들, 개개인들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교육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저희 강남구 의회가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강남구 의회 한용대 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 여기에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를 보여주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동북선이 개통하면 환승을 통해 강남과 수도권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 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이을 예정인 동북선. 13.4km 길이의 노선에 환승역 7곳을 포함해 모두 16곳의 정거장을 설치합니다. 동북선은 강남과 강북, 수도권 이동의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균형 발전의 시작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반 시설이 완충되어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구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동북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는 이달 28일부터 공사가 가능한 일부 구간부터 착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굴착에 대비해 공사 구간 내 수목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전기와 통신선, 각종 지하 지작물을 이설할 계획입니다. 사전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구조물 터파기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은 이때부터 본궤도에 오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동북선 차량기지 용지로 사용 예정인 운전면허학원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학원 용지를 소유한 두양주택과 수용 협상을 진행 중인데 서울시는 학원 용지의 3분의 1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두양주택은 용지 전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이건 토지보상법에서는 맹지로 만들면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업무 지침을 근거로 보상을 못하겠다는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잔여지가 이제 25% 이하일 경우에만 배수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는 3분의 2가 남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학원을 좀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대형 학원은 안 되고요. 1종하고 2종은 되더라고요. 시 관계자는 만약 운전면허 학원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위원회를 여는 등 수개월간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동북선 예산 942억 원 가운데 77%에 달하는 733억 원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편성한 만큼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노원구가 운영 중인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의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취객 절도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기여한 건 올해만 3번째입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1시 25분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버스 정류장. 취객으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정류장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 요원은 이 남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 취객 옆에 앉은 남성은 주변을 살핀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갖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관제 요원은 곧장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얼마 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누워있는 취객에 40대의 남성이 접근해서 가방을 들고 도망갔는데 도주 경로를 이제 일일이 지정실이 알려주고 인근에 있는 지구대에서 경찰차가 출동해서 2분 만에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검거에 기여한 건 올 상반기만 해도 3번째. 지난 2월에도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 체포에 일조하는 등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4,349건의 검거와 사전 예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에서 근무 중인 관제 요원은 총 16명, 4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 범죄로부터 노원구 전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설치된 CCTV 무인 감시 카메라는 2,082대로 구는 무인 감시 카메라가 범죄 예방과 검거에 효과적인 만큼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중랑구가 추진 중인 중랑 창업지원센터 건립 사업. 최근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거공간과 결합된 창업복합시설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중랑구의 신경제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내동 일대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창업지원센터 건립 예정지가 국토교통부 주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창업지원센터는 창업공간과 주거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 동시에 구는 창업지원주택 114호 건립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신청을 하였고요. 창업지원주택과 창업지원 플랫폼, 벤처기업 입주 공간 등이 결합된 창업복합시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중랑구 신내 3지구 일대에 조성되는 창업지원센터는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창업지원주택과 창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벤처 오피스 등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현재 이 일대엔 지식산업 1센터가 준공해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됐고 SH 본사 이전도 예정돼 있어 지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변에 바로 지식산업 2센터가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기존 지식산업 1센터와 양원지구 자적시설 용지 등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기업시설과 연계를 통해서 창업지원센터와 어떤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구는 SH공사와 실무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 오는 2022년 착공,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생활형 검사로도 잘 알려진 송파갑 김웅 국회의원이 딜라이브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재건축 활성화로 폭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첫 도전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20년 검사 생활을 뒤로 했던 배경부터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일화까지 국회 입성기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시면 당선될 확률은 0%입니다. 후배님 그런데 저랑 정치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부동산 이슈가 화두인 강남 3구, 송파구가 지역구인 만큼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 상승과 조세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자신들이 잘못해서 부동산 값을 이렇게 폭등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걸 마치 몇몇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무슨 욕망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봐요. 또 재건축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시장이 바라는 대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영향이 가장 큰 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5만 호가 늘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집값이 많이 안정이 되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잠실사동 중학교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이음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중학교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있는 잠실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같이 만들자 이런 건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등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지역 내에 다른 또 부지가 있는지를 지금 같이 물색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최근 가시화된 한예종 이전 문제와 지역 슬럼화를 겪고 있는 풍납동 현안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털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월 17일 선택과 약속 국회의원 대담 김웅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국공유지 개발 1순위로 태릉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인 노원구와 남양주시 별내, 구리시 갈매동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악재냐 호재냐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정부가 태릉 골프장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육군 사관학교 내에 위치한
83만 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하면 최대 2만 세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공릉동 민심은 얼어붙었습니다. 골프장과 통하는 하락로는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로 악명 높은 구간. 대책 없이 아파트만 늘린다면 교통난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여기에 노원구는 이미 임대아파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주민 여가 활동을 위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그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여기가 안 그래도 별내에서 오는 차가 되게 막히거든요. 임대주택만 들어오면 그냥 가격이 다운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남양주시 별내와 구리시 갈매동 지역은 정부의 향후 계획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기대감을 숨기진 못하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이 개발되고 육군 사관학교까지 이전하면 이미 택지 개발을 마친 별내, 갈매지구에 더해 대규모 신도시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내동이나 여기 갈매 지금 지구가 더 비싸요.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고 아무래도 이제 택지 개발이다, 신규 택지 개발이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오래됐잖아요. 지금. 하지만 이제 막 개발 소식이 들려온 만큼 첫삽을 뜨기까지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선 서울시와의 협의는 필수입니다. 또한 소유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를 설득하는 작업도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한낮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지반도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안전사고 대비하시고 야외 활동도 최대한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